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 뺨을 때렸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리가 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축구 논란인지 막장 드라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신태용 감독이 정승현 선수 뺨을 살짝 때렸다고 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 뺨을 때려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단 제대로 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안 알면 절대 이해 못하거든요. 먼저 클린스만이라는 양반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피파 랭킹 60위 차이 나는 요르단한테 전후반 유효 슈팅이 0-0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0-2로 졌거든요. 유효 슈팅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공 차러 나간 게 아니라 산책 나간 거예요. 관광 온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경질당했죠. 그러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뭘 했냐? 본인이 클린스만 선임한 거 비판받으니까 급하게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빵집으로 갔어요. 진짜 빵집이요. 거기서 고려대 후배인 홍명보를 만나서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2024년 이야기거든요. 홍명보는 당시 K리그 울산 현대 감독이었고요. 울산 현대를 리그 우승시킨 명장이었죠. 그래서 홍명보가 대표팀으로 가버리니까 울산 현대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 김판곤이라는 감독이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김판곤이 부임하고 나서 울산 현대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홍명보 때는 리그 우승하던 팀이 김판곤이 오니까 갑자기 못하기 시작한 거죠. 팬들이 비난하기 시작했고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김판곤은 결국 중도 하차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신태용이에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요. 신태용이 왔는데 경기력이 나아졌냐? 전혀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순위가 폭락하면서 강등권까지 떨어졌거든요. 울산 현대가 강등권이라는 게 말이 돼요? 작년에 우승한 팀이 1년 만에 강등 위기라니.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팬들은 난리가 났죠. 신태용한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신태용이 뭐라고 했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력 저하는 몇몇 선수들 때문이다. 고참 선수들 중에 대폭 물갈이를 해야 경기력이 좋아질 것이다. 여기서 진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감독은 팀의 총책임자인데 본인 책임은 회피하고 선수들 탓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멘탈 붕괴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발언 이후에 뭐가 터졌냐면 신태용이 원정 경기 갔을 때 골프를 쳤다는 게 언론에 터져 나온 거예요. 팀이 강등권에서 허덕이는데 감독은 골프를 치러 다녔다? 이거 완전 직무유기 수준 아니에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죠. 신태용은 급하게 해명을 했어요. 사진 찍힌 시기는 8월 말 서울 원정 때다. 울산에서 골프 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서울 가는 선수단 버스에 내 골프 가방을 씌웠고 아들 보고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 그걸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은 것일 뿐이다. 나는 원정 다니면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옷을 벗겠다. 이 해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신태용이 부임한 게 8월 5일이고 사진 찍힌 게 8월 24일인데 사진을 보면 신태용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신태용 이름표를 일부러 확대해서 찍은 걸 보면 조직적인 음모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상황은 여기서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또 폭탄이 터져요. 감독이 일부 선수들을 라커룸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신태용은 또 해명했어요. 원정 경기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원래 라커룸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사복 차림으로 향수까지 뿌리고 라커룸에 무단 침입해서 경기 나가려는 선수들을 툭툭 치면서 농담이나 하고 분위기를 망쳤다. 이런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코칭 스태프의 전술과 전략이 경기에 나서지도 않는 고참 선수들한테 다 전달된다. 이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를 제치고 구단에 직접 말을 한다. 이러면 감독은 바지 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홍명보, 김판곤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다.
팀 분위기를 도저히 다잡을 수 없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왔어요. 울산 현대 선수단의 고참들이 감독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감독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선수들이 팀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이에요. 갱단이에요? 여론이 선수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울산 현대 고참 선수인 이청용이 경기 끝나고 골프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태용 골프 논란을 조롱한 거거든요. 경기장에서 팬들 앞에서 대놓고 감독을 비웃은 거예요. 이청용은 나중에 보면 누가 더 진솔한지 알 수 있을 거지라고 말했어요. 완전 저격이죠. 근데 이청용의 의도와는 달리 팬들 반응이 어땠냐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대놓고 감독을 조롱하고 저격하는 게 맞는 행동이냐? 신태용이 문제라고 한 선수가 이청용이었고 저 모양이니 팀이 하나로 뭉칠 리가 없다라고 여론이 완전히 신태용 쪽으로 기울었어요. 울산 현대 선수단은 팬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선수들이 감독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감독을 몰아내려 한다는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또 급반전이 일어나요. 울산 현대 주장 정승현이 언론 인터뷰에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신태용이 내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했다. 중동이었으면 바로 경질됐을 것이다. 완전 핵폭탄급 발언이죠.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신태용은 끝나는 거예요. 신태용은 황급히 해명했어요. 승현이가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다. 승현이는 내가 직접 지도한 제자 중 한 명이다.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정말 폭행을 했다면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신태용이 실수를 한 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신태용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죠. 그리고 한국 내 매체가 결정타를 날려요. 신태용이 정승현 뺨을 때리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제 증거까지 나온 거죠. 사태가 완전히 심각해지자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섰어요. 울산 현대한테 이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요. 울산 현대는 실제로 신태용과 정승현 사이에 심각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상황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이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홍명보가 감독일 때는 정몽규 라인이라 선수들이 꼼짝 못했다. 그런데 김판공과 신태용은 정몽규 직속 라인이 아니다 보니 만만하게 보고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와, 이거 진짜 섬뜩하지 않나요? 울산 현대 선수단이 감독을 골라서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정몽규 라인이면 조용히 있고 아니면 몰아낸다? 이게 프로 스포츠팀이에요. 조폭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신태용이 정승현 뺨을 때린 영상, 진짜 폭행일까요?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저게 폭행이다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저게 무슨 폭행이냐, 선수단 상견례에서 반가워서 뺨을 살짝 친 건데, 소리가 좀 크게 난 것뿐이다. 저걸 폭행이라고 하는 건 눈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나와요. 팬들이 유럽 클럽 감독들 영상을 막 퍼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영상들이 나왔냐면요. 첫째, 유럽 클럽 감독들이 선수들과 인사하면서 뺨을 때리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쪽 문화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이거든요. 둘째, 레스터 시티 우승 동화를 이끈 라니에리 감독이 프랑스 대표팀 선수 캉테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어요. 애정 표현으로요. 셋째, 이정효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가 감독님, 저 정신 좀 차리게 뺨 한 대 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진짜로 뺨을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뺨을 때리는 장면이요. 이게 진짜 역대급이었던 게 상황이 정승현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펩이 손흥민 뺨을 탁 치는데 손흥민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은 상황과 정황을 이해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있어서 다행이다. 중동이었으면 손흥민 뺨 때렸다고 바로 경질됐을 것이다. 완전 정승현 조롱이죠. 정승현이 중동이었으면 바로 경질됐을 거지라고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신태용이 정승현 뺨을 때린 게 정말 폭행일까요? 아니면 애정 표현일까요? 일단 팩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신태용과 정승현은 사제지간이에요. 신태용이 직접 지도한 제자가 정승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남이 아니라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예요. 둘째, 상황이 선수단 상견례 같은 자리였어요. 공식적인 팀 행사였던 거죠. 셋째, 신태용의 의도는 반가움의 표현이었다고 본인이 밝혔어요. 넷째, 영상을 보면 소리가 좀 크게 났지만 실제로 때린 강도가 엄청 세 보이지는 않아요. 다섯째, 유럽 축구에서는 이런 행동이 흔한 애정 표현이에요. 여섯째,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한테 똑같은 행동을 당했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폭행일까요?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면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상황과 맥락을 봐야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신태용과 울산 현대 선수단은 계속 갈등을 빚어왔어요. 신태용은 고참 선수들이 감독 위에 군림한다고 했고, 이청용은 골프 세레모니로 신태용을 조롱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승현이 폭행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팬들이 울산 현대 선수들이 이청용 사주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신태용을 저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조직적이거든요. 첫째, 신태용 골프 사진이 언론에 터졌어요. 근데 이게 누가 찍었을까요? 선수단 버스에 실린 골프 가방을 누가 찍어서 언론에 흘렸을까요? 둘째, 라커룸 왕따 의혹이 언론에 터졌어요. 이 정보를 누가 언론에 줬을까요? 셋째, 이청용이 경기 중에 골프 세레모니를 했어요. 이건 완전 계획적이잖아요. 넷째, 정승현이 폭행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언론 인터뷰로요. 다섯째, 영상이 언론에 단독으로 공개됐어요. 누가 언론에 이 영상을 줬을까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완전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감독 몰아내기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왜 울산 현대 선수들이 신태용을 몰아내려고 할까요? 신태용이 뭐라고 했죠? 고참 선수들이 감독 위에 군림한다. 코칭 스태프를 제치고 구단에 직접 말을 한다. 이러면 감독은 바지 사장이 된다. 이 문제가 홍명보, 김판곤 때부터 있었다. 여기 답이 있어요. 울산 현대 선수단에는 고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감독은 그냥 허수아비고 실제로는 선수들이 팀을 운영했던 거죠. 홍명보는 정몽규 라인이니까 선수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김판곤은 정몽규 라인이 아니었고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선수들이 압박을 넣어서 쫓아낸 거예요. 신태용도 마찬가지예요. 정몽규 라인이 아니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몰아내기 작전을 벌인 거예요. 근데 신태용이 예상보다 버텼어요. 그래서 더 강한 카드를 꺼낸 거죠. 바로 폭행 카드요. 정승현이 신태용이 나를 폭행했다고 발언하면서 영상까지 공개한 건 신태용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났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본 팬들이 저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반응했거든요. 특히 손흥민 사례가 결정타였어요. 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한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손흥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손흥민은 상황을 이해했고 정승현은 이걸 악용한 거예요.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승현은 신태용의 제자인데 스승을 저런 식으로 저격하다니 한국인 정서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행동이다. 신태용이 정승현을 인간으로 보겠냐?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한국 문화에서 사제지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자가 스승을 저렇게 배신하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이거 단순히 울산 현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축구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한국 축구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선수들의 파워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특히 고참 선수들이 젊은 감독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감독이 전술을 짜도 고참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요. 감독 말보다 선배 말을 더 듣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감독의 권한이 없으니까 전술도 안 먹히고 선수 기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팀 분위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울산 현대
사태는 이런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폭발한 케이스예요. 홍명보 때는 리그 우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홍명보는 전설적인 선수 출신이고 정몽규 라인이니까 선수들이 함부로 못했거든요. 근데 김판곤과 신태용은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만만하게 본 거죠. 이게 얼마나 병든 구조예요? 감독의 능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팀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몽규의 역할도 의심스러워요. 정몽규가 왜 갑자기 이 사태에 개입했을까요? 울산 현대한테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일부 전문가들이 홍명보는 정몽규 라인이라 선수들이 조용했는데 김판곤과 신태용은 아니니까 선수들이 가지고 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몽규가 이번에 개입한 건 뭘 의미할까요? 신태용을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선수들 편을 들려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몽규가 이 사태를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든 자기 공으로 만들려는 거죠. 만약 신태용을 경질하면 문제 있는 감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할 거고, 신태용을 유임시키면 선수단 기강을 바로잡았다고 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정몽규는 이득이거든요. 이게 진짜 정치의 고수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신태용 경질.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감독 자르면 끝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울산 현대 선수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 감독 오면 똑같이 몰아내기 작전을 쓸 거라는 거죠. 둘째, 정승현 등 문제 선수들 정리.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감독 위에 군림하는 선수들을 정리해야 팀이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승현은 주장이고 이청용은 베테랑 선수예요. 이 선수들을 내보내면 전력이 약해지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셋째, 양쪽 다 정리. 신태용도 자르고 문제 선수들도 내보내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깔끔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신태용이 경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감독 한 명 자르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 축구의 병폐는 계속될 거예요. 선수들이 감독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하는데 당장 쉬운 길만 선택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손흥민을 다시 봐요. 펩 과르디올라가 뺨을 때렸을 때 손흥민은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은 유럽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유럽 축구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고 팀의 위계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선배 문화가 너무 강해서 감독보다 선배 말을 더 듣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손흥민이 만약 한국 리그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리그에서는 실력보다 선후배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선후배 관계로 평가받는 게. 울산 현대 사태는 바로 이런 한국 축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정승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승현은 신태용의 제자예요. 그러면 스승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정승현이 정말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신태용이 뺨을 때렸을 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사제지간인데 그 정도로 관계가 나빴다면 애초에 울산 현대에서 같이 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둘째, 정승현이 선배들한테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청용 같은 고참 선수들이 너가 주장이니까 내가 나서라고 했을 수도 있죠. 한국 선후배 문화에서 선배 말을 거역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둘째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청용이 골프 세레모니로 신태용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정승현이 폭행 발언을 한 게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